지워버린 거니? 네 머릿속에서? 잊었어. 너에게 난 그런 존재인 거니? 미안. 나쁜 새끼. 미안. 잊었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잊을 거야.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재 노 중2 국어교과서 1단원 표현의 빛깔 속에 있는 소단원 1 시로 표현하기 그 속에 있는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도 없거니와 간단하기 때문에 핵바 버전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각설하고 핵심 배운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포인트, 운율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 속에서 등장하는 음악적인 어떤 리듬감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어떠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소월 시인 하면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 딱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이 먼 후일이라는 시의 운율, 형성, 요소 꼭 알아둬야 될 것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배운 포인트는 바로 반어법입니다. 먼 후일이라는 이 시 속에서 반어법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 줄 한 줄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당신이라는 사람부터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은 시적 대상이죠. 그죠? 말하는 이가 이별한 대상, 그리워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2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까봐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말하는 이는요,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 즉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말하는 이는 시적 화자예요. 시 속에서 말하는 이, 즉 나가 되겠죠. 그 나는 어디 있냐?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여기에서 내, 즉 이 나라는 사람이 시적 화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죠? 시적 화자. 그러니까 시 속에서 말하는 이. 같은 개념입니다. 말하는 이, 시적 화자.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잊었노라 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당신을 잊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잊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언젠지 모를 이 불특정한 미래인 먼 훗날에 그때 혹여나 그때 당신이 찾으신다면 가정이죠. 그죠? 이건 일종의 어떤 가정이에요. 가정. 당신이 나를 찾으신다면 그때 나는 잊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워하다 잊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 그래,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사실은 잊지 않은 이게 본심이죠. 그리고 먼 훗날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불특정한 나중에 그 날에 잊었노라 라고 얘기할 거래요. 어쨌든 결국 잊었노라가 반복된다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잊었노라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자면,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사실 잊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 겉으로 드러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인 의미라 치면 사실 이 마음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면적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표면적, 이면적 의미 이게 어렵다면 이거는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요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실 잊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서로 반대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어법이 사용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반어법의 예 뭐가 있냐면 엄마와 아들이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너무 개구져. 장난을 많이 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땅에 있는 돌덩이 집어다가 여기저기 막 던지는데 창문을 갖다가 깨버린 거야. 그럴 때 엄마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이 뭔가 일을 저질렀을 때 잘한다 잘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아들 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반적으로 좀 눈치가 있는 좀 초등학생 친구들만 돼도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진짜로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나무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꾸중이죠. 꾸중 이라는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반성하죠. 아, 혼내는구나 하고 기가 죽거나 그죠? 근데 이렇게 잘한다 잘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워 엄마 라고 하는 친구는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반어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속으로는 나무라는 너 지금 뭐하는 짓이니? 너 혼나볼래? 뭐 이런 말을 담고 있더라도 잘한다 잘해라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것. 즉 반어법은 쉽게 말하자면 속마음과 달리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잊었노라, 특히나 잊었노라라는 말에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잊었다면 잊었다라고 한번 딱 깔끔하게 하고 만다면 정말 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잊었어. 난 정말 잊었어. 잊었거든? 잊었어. 라고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것은요. 사실 무엇을 더 말하기 위함이냐면 잊지 않았습니다. 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잊었노라 라는 표현은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의 반어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시적 대상인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마음, 즉 반어법이 쓰였다 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당신이 속으로 만약에 나무라게 된다면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죠? 잊었노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도 잊었노라. 여기도 잊었노라. 저 밑에도.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자, 이 마지막 연도 참 중요한 게 여기서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자, 여기다 한번 쓸까요? 이게 본심이에요. 실제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도 어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어제도. 그러니까 항상 줄곧 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나는 이때껏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잊지 않았다.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있고 라는 말은 잊지 않고 그리워하다가 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워만 하고 있다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가 먼 훗날 그때 잊어노라. 또 반복되고 있죠. 됐죠? 정리해보자면 자, 어제라는 말은 과거이고요. 필기하고까지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현재이죠.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안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 훗날 그러니까 불특정한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나는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때 잊었노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잊었다라는 말이 아닌 본심은 잊지 못한다, 잊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걸쳐서 결국 시간과 관계없이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의 반복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됐죠? 급했던 배운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운율 형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필기 내용을 다시 다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운율에 대해서, 즉 이 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음악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운율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데요, 알고 있는 바가 1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쪽 우측 상단에다가 운율과 관련된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오세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꼭 보고 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운율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생 가서도 운율에 대한 내용은 정말 시만 들어갔다 하면 운율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미끄러지죠. 때문에 가서 꼭 보고 오길 바랍니다. 자, 이 시에서는요,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율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친구들, 혹은 아까 앞서 우측 상단에다가 강의를 선생님이 안내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온 친구들은 이해하겠지만은 이 음악적인 리듬감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은 반복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핑크로 네모 표시했었죠.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 이런 식으로 단어 반복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운율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김소월 시인 하면은 삼음보의 율격을 지닌 시인으로 또 유명합니다. 삼음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 덩어리로 끊어 있는 걸 삼음보라고 합니다. 그럼 네 덩어리로 끊어 있는 건 사음보라고 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삼음보로 끊어 있는지를 보세요. 먼 훗날 끊고, 당신이 끊고 찾으시면, 그때 끊고, 내 말이 끊고 잊었노라. 당신이 끊고 속으로 끊고 나무라면 무척 끊고 그리다가 끊고 잊었노라. 자, 몇 덩어리입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꼭 한 줄마다 세 덩어리씩 끊어 읽게끔 치밀하게 구조를 짰죠. 그죠? 자, 이게 삼음보의 율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삼음보의 율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느냐?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있는 음보율. 네, 음보율의 뜻이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끼게끔 한다. 그러니까 리듬감을 형성한다 라는 얘기죠. 잊었노라, 잊었노라, 잊었노라의 같은 단어의 반복, 그죠? 같은 단어의 반복 또한 음악적인 리듬감, 즉 운율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나무라면이 또 반복되고 있죠. 이것 또한 운율을 형성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 잊었노라. 당신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날 그때 잊었노라. 그럼 마지막 연만 빼고 지금 어떠한 문장 구조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눈치챘겠죠.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당신이 어쩌하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죠? 당신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자, 뭐뭐면 잊었노라. 뭐뭐면 잊었노라. 뭐뭐면 잊었노라. 라는 식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것 또한 음악적 리듬감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운율 형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것 또한 운율 형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세 글자, 당신이 세 글자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사실 이 사는 좀 규칙성에서 어긋난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은 행이 334, 334, 334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글자 수의 반복. 이걸 음수율이라고도 하는데 우측 상단에 그 운율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비슷한 글자 수의 반복 또한 역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또 그래도 3, 3, 4, 3, 3, 4. 알겠죠? 글자 수도 비슷해. 그 다음에 끊어있는 덩어리도 비슷해.
그 다음에 같은 단어가 반복돼,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돼, 이것들이 모두 다 운율 형성 요소라는 거. 알겠죠? 이것은 다 핵심 정리 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핵심 정리입니다. 자, 갈래, 자유시입니다. 형식상으로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몇 글자를 써야 돼, 몇 줄로 써야 된다는 어떤 제약이 없이 마음대로 쓴 시이기 때문에 자유시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정시. 서정,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서라고 읽을 수 있겠죠. 정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을 다룬 시라고 볼 수 있겠고, 성격이 민요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민요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민요적인 율격이 바로 삼음보거든요. 이 민요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들이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게끔 가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 또한 삼음보 율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상적이라는 말, 이거 이제 배울 때 됐습니다. 모르는 친구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알면 돼요. 이거는 슬프다는 얘기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그러니까 슬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라는 얘기죠. 이 애자가 사랑 애자가 아닙니다. 슬플 애자인 것이죠. 주제, 이별한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징, 세 가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통해서 반복, 그 세 덩어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못모면 이전노라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단어의 반복, 이전노라의 반복을 통해서 또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자 수의 반복, 세 글자의 반복을 통해서 또 리듬감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층적인 시상전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점층적인 것은 점차 강하게라는 거예요. 강하게. 시작은 뭐 아주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그거랑 비슷한 건가 모르겠지만, 점점 여기서 약으로 시작했다면 점점 더 강하게 표현이 아니면 범위가 더 커지거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를 보자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보면 먼 훗날에 당신이 찾으면 그때 잊었다.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 잊었다. 점차 그 감정의 고조가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죠. 당신이 나무라게 된다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 그 시상이 전개되는 즉 1년에서 4년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점점 더 감정이 고양되고 커져가는 느낌, 자신의 잊지 않는다는 어떤 의지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점층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점층적인 시상전개. 시상전개라는 것은 시적 화자의 어떤 생각이 전개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 정서를 강조하고요. 반어적 표현의 반복, 이전노라가 사실 잊지 않았습니다의 표현이라는 걸 말했죠. 그래서 말한 이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사실 반어법 자체가 강조법이에요. 자신의 의도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반어법, 그 다음에 운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최소 80%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